이제는 627 규제는 어떤지를 저번 스마트 튜브 전화 인터뷰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이게 대출사고가 안 나겠다 싶어서 꼭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도 있어요. 예. 뭐 오늘 뭐 예고해 드린 대로 627 이후의 대책들일 텐데 이게 좀 발표된 다음에 네.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들에서 질문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근데 이게 나도 답변을 못 하겠고 내가 몇몇 전문가 물어봐도 이게 달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규제 정책이니까 네. 대출 전문가한테 얘기 듣고 그리고 네. 또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앨리스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두 분이 미니 특강이니까 네. 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일단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Q&A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네. 그거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그게 왜냐하면 더 좋습니다. 뭐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맞아요. 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과 그동안 네. 이제 궁금하셨던 사항들 이제는 627 규제는 어떤지를 저번 스마트 튜브 전화 인터뷰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이게 대출사고가 안 나겠다 싶어서 꼭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도 있어요. 예. 일단은 여기 FAQ 네.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관련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2025년 6월 27일까지 매매 약정서만 채용하고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예외 규정 사항이 6월 27일까지 본 계약, 그러니까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금과 계약금 영수증도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고 대출 접수까지 마무리됐으면 전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 본 계약 중에서도 토허제는요. 토지 거래 허가증을 신청 접수까지 완료해야 돼요. 이게 많았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어때요?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부동산 시장 방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거래를 할 때는 이제 일단 만나서 약정서를 써요. 약정서. 예, 그래서 이제 약정서 쓰면서 소정에 이제 약정금이 들어가면서 이제 변심을 할까봐. 그렇지. 토지거래 허가 집어넣고 그 토지거래 허가가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2주 사이에 최근에는 2주 사이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주 사이에 이제 배액배상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재건축되는 아파트였는데 그렇죠. 그분이 이게 약정금을 한 5천 원 넣었는데 이제 나중에 배액배상 나가지고 1억 낼 걸 막 동동동 거리는데 물건이 너무 없으니까 네. 뭐 그분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싸게 팔았다고 생각하니까 토에 내고라도 더 비싸게 팔아도 될 것 같으니까 배액배상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러게 어쨌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정서를 쓰고 그다음에 2주 뒤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본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요 대책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정서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증을 신청 접수한 사람들만 종전 규정에 적용된다라고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신청 접수. 관할 지자체에 다 들어가야 돼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꼭 챙겨보시기 네. 바라고요. 신규 분양 관련부터 또 할까요? 네. 일단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 기준이라는 거네요. 네, 신청일이 6월 27일까지 완료가 돼야 돼요. 약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매매계약 약정서만 체결한 그쵸, 거는 약정서 아니고. 그전 종전 규정을 적용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개업자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바꿔주려고. 왜냐하면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그 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회피하려고 매도인이랑 후속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맺고 사실 하루 이틀 뒤에 주담대 일으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래 일어나는 거 많거든요. 네.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 체결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627 대책 전에 후속 세입자와 매도인이 전세 계약을 완료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냥 매수만 계약을 해놓고 전세입자 못 구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나중에 맞춰서 매도인이 먼저 전세 계약하고 후에 잔금 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하루 이틀 뒤에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이러면서 안 돼요. 안 되고 그 전까지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까지 완료된 거는 이 방법이 사실은 통하고 그 다음에는 전세 계약해서 그 전세입자가 입주 후에 3개월 뒤에 명의가 바뀌어야 돼요. 오케이.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네. 들어 이제 매도와 매수는 이미 6월 27일 종전으로 이제 했지만 매매 계약서를 했는데 네. 매매 매도 계약서는 이미 끝났는데 이제 이 세입자를 새로 맞추는 건 그 이후잖아요. 네. 예, 이 이후에 그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했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건가요? 전세 계약자는 어차피 매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새롭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 때문에 본인 전세자금 대출을 뺏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진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막 전입을 바로바로 체크 안 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면 괜찮은데 리파인에서 바로 적발을 해요. 10일 이내에 전세자금 대출 회수 규정을 때려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모르고 일단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만약에 체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 전세입자가 10일 이내로 다시 연락 올 가능성도 커요. 나 지금 전세자금 대출 회수된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부도나 수장님 분명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사회적 혼란이 일으킬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매도자와 매수인이 바뀌어요. 바뀌고 아직까지 627 대책 이후에 아직 전세입자를 새로 못 구한 후속 세입자가 못 들어온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아니라 이번 규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만약에 굳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은 그 전에 했으니까 갭 투자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3개월 뒤에 새로운 매도인, 즉 새로운 집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개월 텀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3개월 텀. 3개월. 네. 이거는 중개업자분들은 이거 명확히 아셔야 네, 돼요. 네. 이거 중개할 때 사고 엄청나겠는데? 신규 분양 관련입니다. 수도권 1주택자가요.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기존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자,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입공, 입주자 모집 공고가 6월 27일까지 있었다면 네. 종전 규정. 오케이. 그렇죠. 근데 6월 28일 이후에 입공이 나오면 무조건 근본 조치 적용이기 때문에 입공이 언제 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월 28일 이후다. 그러면 기존 주택 매도해야죠. 만약 1주택자면 처분 조건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네네. 지금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일단 무조건 다 처분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결국. 근데 사실은 그 아시다시피 지금 시행사 협약은행들이 재량이 많은 은행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그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분양된 단지의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한 경과 구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네. 이게 지금 네, 지금 난리죠. 네. 예, 난리죠. 예. 메이플자이 어떻게 이거? 이렇게 보면은 수도권 규제 지역 이내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한 전세 대출, 즉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죠.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이 체결됐으면 가능,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세 계약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똑같네요. 6월 27일까지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이네요.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은행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건데 작년에 올파포에서 네.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다 아니다를 두고 9월에는 아니라고 해서 받았다가 11월에는 다시 정부 눈치 보고 맞다고 하고 안 해줬죠. 그러니까 규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행사 협약은행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사전 점검 때 해당 사항을 가지고 개별로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별로 확답받아라. 네. 기존 1주택자 보유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까? 자, 밑에 25년 6월 28일 이후 입공이 시작되면 수도권 규제 지역 그거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뒤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6월 28일부터는 그냥 처분 조건도 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예. 뭐 지금 중도금 대출을 받든, 네. 예, 뭐 이주비 대출을 받든 무조건 이제 지금 이후로는 무조건 처분 조건을 처분 해야 조건이 된다. 들어간다. 네. 6개월 안에 예, 처분하고 입주해야 된다. 네. 이거네요.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딘가요? 빌리서.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자들이 예, 네.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네. 문제가 안 되는 지역들도 꽤 많은 게 이 6억 대출 제한. 근데 제가 제가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최근에 네. 거래를 엄청 많이 한 그런 것들을 쭉 봐서 이분들이 대체 얼마나 대출을 받았을까 제가 해봤어요. 쭉. 근데 6억 이상씩 받아서 사신 분들이 손에 꼽던데요?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되던데요? 오히려?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으시면 3억, 뭐 아, 4억. 진짜? 예, 몰라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돈이 많아? 예, 돈이 없는 분들이야. 왜냐면 이게 DSR 때문에 네. 내가 더 받고 싶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의 DSR을 정확한 어느 정도는 알고 오시더라고요. 우리 풀팬님한테 미리 또 대출 강의를 다 들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의 DSR 금액을 알고 와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출금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을 더해서 어느 정도의 집을 제가 내 집 마련 내지는 갈아타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보니까 네. 6억 이상 받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본 대책 발표 전에 받은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6억 원 한도 및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까? 네, 25년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거나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수분양자 조합원은 기존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해도 종전 규정 즉 6억 원 한도에 이제 갇히지 않는데 그 이후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는 지금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관리 처분 인가 기준이면 그 전에 1+1 받은 사람은 다주택자 돼버리니까 안 나오죠 이주비 대출이. 그런 거는 예외 규정을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죠. 네, 아직은 없으니까. 근데 조합별로 아마 시행사협약은행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경과 규정 같은 거를 마련해 달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청약이나 분양권은 보존 등기도 안 나왔는데 함부로 그 대출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금리죠. 네. 그 금리의 대출을 계속 가져가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계산 잘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이거 6억이 네. 차주당인지 세대당인지 그걸 또 물어보시는데 차주당이에요, 차주당. 아까 근데 문제는 어차피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부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지금 집을 샀어. 그러면 그 다음은 어차피 같은 세대원이니까 다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다주택자는 어차피 대출 안 나오지. 다주택 세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세대네. 다주택 세대니까. 세대네. 대출은 차주가 받지만 주택수는 세대원 다 포함되니까. 그러네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내가 그냥 뭐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1+1으로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버리면. 돼버리니까 이게 한 푼도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당황을 하는 건데 진짜 이런 부분은 조금 풀어줘야 될 필요가 네, 있다고 네, 생각해요. 진짜 좀 전세는 누가 공급하냐고. 그러니까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네, 그래서 지금 공급에 사회적 문제가 오히려 전세는 오히려 아예 없어질 것 같고 월세 전부 다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